안녕하세요. 글쓰는 오우입니다. 오늘은 OTT 중 하나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을 3편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딱히 이유는 없고요. 요즘 디즈니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또 욕먹는 분들 옹호해 주는 게 취미생활이거든요. OTT 시장은 사실 넷플릭스 천하죠. 근데 저는 뭐 귀찮아도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게 여기저기 뭐 한두 편씩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결제하고 좀 몰아보는 편인데, 다들 너무 넷플릭스 그리고 뭐 야구 중계하는 티빙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OTT에도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인기 OTT 추천작 시리즈, 일단 디즈니 플러스부터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아마존과 애플 TV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하는 작품도 완전 득보는 아니고요. 대부분 성공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에선 좀 덜 알려진 작품들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한 번이라도 구독하신 분들은 뭐 아마 무빙이나 조명가게, 카지노, 뭐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퍼나이프, 이런 한국 오리지널 작품들 뭐 보시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좋은 작품들인데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한국 작품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블 팬들이 국내에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드라마로 제작된 마블 시리즈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블 작품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마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마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마블 작품을 안 좋아하잖아요. 엔드게임 이후 작품들. 그런데 저는 사실 엔드게임 이전 작품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몇 편 뭐 좋아하긴 하는데 심지어 그 작품들조차 좀 너무 과하게 흥행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열심히 3편만 골랐고요. 그리고 디즈니 하면 아동틱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성인물만 골랐어요. 여기서 성인물이란 건 꼭 19금이란 건 아니고 아이들도 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어른 취향, 어른이들을 위한 작품들입니다. 순서는 무작이에요.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죽도록 하고 싶어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고요. 제목만 들어도 꼭 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목을 일부러 자극적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원제가 Dying for Sex예요. 직역하면 섹스를 위해 죽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제목에서 섹스를 뺐습니다. 물론 섹스가 안 들어가도 다 알게 쓰긴 했지만 죽도록 하고 싶어. 미국에서 만든 8부작 드라마고요. 이 드라마는 디즈니 오리지널은 아닌데 국내에서는 이제 디즈니에서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요.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중년 여성인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가슴 절제하고 수술해서 나았습니다. 근데 암이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됐네. 그래서 나을 방법은 없고 치료를 잘하면 좀 더 사는, 하지만 확실히 죽긴 죽는 그런 암에 걸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암에 걸리고 뭐 항암 치료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성욕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몸 많이 아플 때는 그 생각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암이 뭐 호르몬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보상 심리로 그럴 수도 있는데 성욕이 폭발하게 됩니다. 살아있고 싶은 거죠. 뭐 여자로서 이제 가슴도 절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매력도 남아 있다는 걸 좀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섹스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남편이랑 하면 되잖아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정말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병수발도 해주고 인간적으로 성격도 좋고 뭐 경제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지 뭐 나름 섹시 중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병수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의 온갖 모습을 봤겠죠. 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고 뭐 가슴 절제하는 것도 보고 뭐 좀 더러운 모습도 봤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한테 성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자가 이제 섹스를 하고 싶으니까 분위기를 잡아서 키스하고 해도 갑자기 가슴을 애무하려다가 막 울어요. 왜냐면 안에 가슴 보는 게 본인한테 너무 슬픈 거야. 막 절제하고 이런 거 생각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싹 죽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성욕이 폭발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을 떠나서 그 단역 배우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와 함께 살면서 자위를 하고 데이팅 어플을 깔아서 남자를 만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한 2화 정도까지의 설정입니다. 설정만 일단 들어도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섹스 코미디인데 설정이 설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요. 디즈니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욕을 좀 먹는 이유가 작품의 워키즘,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흔히 PC, 뭐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걸 강요한다고 하면서 욕을 좀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진짜 PC한 작품은 이런 겁니다. 말기 암 환자, 중년 여성의 성욕, 그러니까 환자의 욕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로 이제 묘사를 해준다? 이게 진짜 소수자에 대한 영화거든요.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른 영화 장면이 있는데, 한국 인디 영화예요.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만삭 임산부가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임산부도 섹스할 수 있습니다. 뭐 조심히 하면 돼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영화 보기 전에도. 근데 극장 스크린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신선한 거예요. 만삭 임산부의 섹스 장면이. 인디 영화니까 그 장면이 막 꾸며지지 않고 굉장히 리얼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콘텐츠에서 만삭 여성의 섹스 장면을 본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술에서의 PC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새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수자라는 것도 좀 복잡해야 돼요. 임산부의 성욕, 말기암 환자의 성욕. 지금 작품이 그렇다 보니까 성욕 이야기만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평소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PC인 거죠. 그래서 디즈니가 PC를 주입했다고 욕을 먹는데, 그 욕먹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백설공주, 인어공주. 근데 그 작품에서 유색인종이 아니라 백인을 썼다고 그 작품들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영화들 그냥 재미가 없어요. PC에서 망한 게 아니야. 그냥 재미가 없어. 아니 각본과 연출이 좋으면 흑인 백설공주가 아니라 흑인 왕자로 만들어도 재밌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죠.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이 드라마에서 뭐 그렇게 섹스 장면이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잖아.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주인공 미셸 윌리엄스고요. 뭐 찾아보니까 80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44세죠. 배우 44세, 외모는 한 30대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아무튼 그래서 뭐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설정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그 설정이 재미 요소가 돼요. 가령 데이팅 어플이나 채팅 앱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여자만 보이면 다짜고짜 성기 사진 보낸 남자들이 있거든요. 아 물론 저는 받아본 적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게 생각만 해도 진짜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성기 사진만 보내는 사람도 좀 귀엽게 봐주고 그 사람이랑 되게 진득하게 대화도 하고, 차 타고 가는데 이제 길거리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 남자애들이 그 손짓으로 성희롱을 막 해요. 그 성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손짓을 막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겪으면 짜증나는 일이지. 근데 막 이 여자는 "아 땡큐."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소년들이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봐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남성들의 행동을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처한 상황을 드라마가 유머와 해프닝을 통해서 풀 줄 안다는 거죠. 뭐 자세한 건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일본 드라마고요. 간니발이라는 작품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왔고요. 뭐 좋은 점은 시즌 2가 내용상 끝이에요. 저는 이제 외국 드라마들 시즌 너무 길게 가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시즌 2는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어제 끝까지 봤어요. 이야기가 사실상 종결이 돼서 시즌 3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인기 있으면 이야기를 지어내서 뭐 강제로 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전이나 그런 걸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종결됐다. 장르는 공포 스릴러입니다. 설정을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본의 한 시골에 남자 경찰이 발령이 납니다. 부인과 딸아이가 있고요. 같이 이제 이사를 와서 그 시골에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임하기 전에 그 전에 일했던 전임 경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종되기 전에 약간 미친 듯한 그런 발언이나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발령이 났는데 이 마을이 미스테리합니다. 사람들이 친절한데 막 다 지켜보고 있어. 근데 뭐 단순히 이게 뭐 시골 인심이나 오지랖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해요. 근데 더 수상한 건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특정 가문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곡성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드라마니까 뭐 곡성처럼 막 드라마 내내 밀도감이 높진 않은데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이 드라마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별로였던 거는 제목이거든요. 갓니발. 누가 봐도 한니발 생각하게 지었잖아요. 이제 드라마 시작할 때 이제 크레딧이 뜨잖아요. 그거 보니까 원작 소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작 소설의 제목도 갓니발이더라고요. 그래서 갓니발이 대체 뭔가 진짜 한니발 따라한 건가 해서 뜻을 찾아보니까 카니발리즘.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거, 뭐 인육으로 축제하고 이런 거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그 카니발리즘 더하기 일본에서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한국도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이제 고령화가 더 심각하죠. 고령화된 시골 이런 걸 뜻하는 일본어 단어가 겐카이 슈라쿠라는 거래요. 그래서 카니발리즘과 겐카이 슈라쿠를 합쳐서 갓니발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좀 약간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니발 생각하신 것 같아.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그 시골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특정 가문, 그 가문을 파헤치는 경찰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곡성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막 미친놈도 있고 아무튼 난리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스케일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막 경찰 내에도 스파이가 있고 막 경찰과 전쟁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설정은 많잖아요. 뭐 시골에 가보니까 뭐 주민들이 친절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서 숨기고 있다가 주인공한테 걸리고 뭐 갑자기 주인공도 묻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거.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동아시아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거랑 일본에서 만드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 영화나 컨텐츠에서는 이런 설정을 하면은 보통 말이 되게 하려고 정교하게 스토리를 구상해요. 이 시골 마을에서 과거에 누구를 어떤 이유에서 죽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시시하고 있어. 뭐 혹은 어떤 경제적 이유로 누굴 뭐 노예로 만들었어. 혹은 뭐 성노예로 만들어서 뭐 그걸 은폐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인데 일본 공포 영화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종종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냥 질러요. 이유가 없어. 이토준지 만화 보세요. 앞뒤가 맞아요? 그냥 냅다 제일 무섭게 질러버리거든요. 설명도 안 돼. 이 작품도 지릅니다. 근데 이런 작품이 매력이 있어요. 설명을 하면 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진짜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작품들 있죠. 뭐 특히 장르가 뭐 판타지나 공포, 뭐 SF 사극 이런 거. 진짜 훌륭한 작품들은 설정을 설명을 안 합니다. 못해요. 사실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스케일이 너무 크거든. 그냥 이건 원래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가. 제작진들도 설명을 못하고 하려고 하면 이제 하세요 걸리니까 그냥 냅다 달리거든요. 이 드라마도 그런 맛이 있어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 집안은 미쳤고 경찰도 덩달아 미치고 막 시청자도 미치고 그냥 달립니다. 곡성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도 한국의 과거 공포 영화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었어. 물론 곡성에도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꼬마가 바로 아빠한테 욕 박아버리잖아. 그런 카타르시스가 이 드라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꼭 좋다는 건 아닌데 이런 방식을 보는 재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즌2는 그냥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봤어요. 일단 끝은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시즌2에 가면은 이제 집안 과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은 식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장면들 자체는 좋았습니다. 나름 분위기를 잘 유지해서 잘 끝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주행 하실 분들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만달로리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파생된 작품이고요. 이제 디즈니가 스타워즈도 샀죠, 판권을. 나름 유명한 작품이어서 스타워즈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워즈 시리즈 자체가 한국에서는 마이너 하거든요. 만달로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워즈를 몰라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장담드리기 어려운 게 제가 이미 스타워즈를 알고 있어서 스타워즈를 몰라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스타워즈를 봐야 이해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야기 구조가 단순해서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일종의 뭐 우주에서 벌어지는 서부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인공은 두 명인데 한 명이 딘 자린이라는 캐릭터고요. 서부국이니까 이제 총잡이인 거죠, 이 캐릭터가. 현상금 사냥꾼으로 나오고 일종의 해결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달로어인이라고 이걸 뭐 종족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종교라고 해야 하는지 뭐 직업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철가면을 항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타인에게 맨 얼굴을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설정이 있어요. 이게 뭐 이슬람의 히잡이나 이런 것처럼 뭐 웬만하면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 생활할 때도 항상 쓰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 내내 얼굴이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표정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과묵한 편이라 말도 잘 안 합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은 그로구라는 아기입니다. 제가 집에 인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타워즈를 안 보셨어도 요다라는 캐릭터 아실 거예요. 생긴 건 귀요미인데 이제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최강의 제다이 마스터죠. 아무튼 요다 종족의 아기예요. 이 종족이 설정상 원래 뭐 포스도 세고 그냥 짱쌤이라는 게 설정이고요. 사실 스타워즈 본편에서는 요다 종족에 대한 설명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겠지. 근데 아무튼 이 종족이 수명이 엄청 길면서 동시에 나이를 천천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요다도 대충 한 900살로 나오거든요. 900살이 얼마나 정정한지 그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과묵해서 잘 안 하고 한 명은 아기라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말이 없어. 아무튼 이 옹알이 하는 아기가 나이가 50살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아마 딘자린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옹알이에서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는데 종특상 이 포스가 굉장히 셉니다. 포스는 이제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일종의 초능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가 있는 사람만 광선검을 다룰 수 있고, 영화에서 보는 아무튼 그런 종족인데 가끔 화나거나 하면 엄청난 포스를 내뿜습니다. 하지만 매우 귀엽죠. 포스 어떻게 뿜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머리 만지면은 안 되네. 보셨죠? 이렇게 손을 싹 내밀면은 힘이 막 광선이 쭉쭉 나갑니다. 보셨다시피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지만 매우 귀엽고,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살짝 반려동물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한국 빼고 이 그로구 열풍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입양을 했고요. 뭐 물론 제가 입양한 건 아니고 친구가 저한테 강제 입양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말 없는 두 캐릭터가 주인공인 작품이다 보니까 드라마가 매우 단순해요. 그리고 좀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앞서 둘 다 말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보통 말이 없는 영화들은 이 감정 표현을 얼굴로 하잖아요. 표정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로구도 사람도 아니고 애기고, 그리고 딘자리는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 표정이란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사도 없고 감정도 단순합니다. 그게 사실 엄청난 단점이고 제약일 것 같은데, 뭐 단점이고 제약이긴 하겠지.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야말로 클래식 스타워즈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스타워즈 새 시리즈 에피소드 7, 8, 9가 나왔잖아요. 원작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죠, 그 새 시리즈가. 심지어 그때도 이 PC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이게 뭐 PC 논란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스타워즈 새 에피소드 주인공이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스타워즈 새 시리즈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주인공이 남자였어도 어차피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PC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이제 로그원인데, 이 영화야말로 PC의 정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영화에서 잘 나오지 않는 소수자를 다룬 게 진짜 PC한 영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소수자가 누굴 것 같아요? 스타워즈 세계관 안의 소수자. 뭐 여자도 아니고 뭐 성소수자도 아니고 요다 같은 다른 종족도 아니고, 누가 제일 소수자냐? 포스를 못 다루는 사람이 제일 소수자입니다. 광선검 못 쓰는 사람이 소수자거든요. 근데 로그원은 멤버 전원이 포스가 없어. 그러니까 그 영화 전체가 소수자를 다룬 드라마야. 저 로그원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PC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새로 만들어진 스타워즈 시리즈 그 7, 8, 9편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이 영화들이 객관적으로 4, 5, 6편,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리즈보다 못 만들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 새 시리즈의 경우에 거의 복제했다고 느껴질 만큼 오리지널 시리즈를 많이 차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스타워즈 오리지널 80년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시리즈가 지금 현대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오리지널 시리즈가 그 지금 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스토리도 허술하고 동양 무술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의 스토리 있잖아. 그 스토리, 그것도 그 조잡한 스토리를 그냥 우주에 가져다 놓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때는 통했지. 근데 그런 컨셉이 이제는 안 통해요.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새 에피소드 7, 8, 9가 이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니까 영화가 너무 어설펐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디즈니가 이제 스타워즈 판권을 산 이후에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워즈 관련된 작품을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나온 작품들 보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 본편 있잖아요. 에피소드라고 해서 순서대로 가는 그 본편이 있고, 그리고 외전격으로 나오는 사이드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로그원이나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 클론 전쟁, 그리고 역시 또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안도르,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편보다 외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작품들은 스타워즈 세계관 안에는 있지만 스타워즈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듦새가 스타워즈 같지가 않아. 스토리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앞뒤 맥락도 있고. 근데 그러면 오리지널 스타워즈 같진 않은 거죠. 스타워즈는 원래 어설픈 맛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식과 비슷한 어설픔으로 성공한 유일한 작품은 만달로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허술한 영화 스타일이 말없는 캐릭터들과 그리고 서부극이라는 장르가 만나서 어설픔이 오히려 매력이 되는 작품이 된 거죠. 가면이랑 갑옷을 입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그냥 기세로 밀어버립니다. 말을 안 하니까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 원래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중요한 건 뭉개버리고 설정과 분위기, 그리고 귀여움이 남는 거죠. 귀여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진짜 너무 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타워즈 모르는 친구는 저번에 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징그럽다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귀엽다. 반려동물이 귀여운데 이유가 없듯이 우리가 유튜브에서 반려동물 영상 볼 때 맥락이 있어야 하나요? 그냥 보잖아.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만달로리안 추천드리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만달로리안만 18세가 아니죠. 뭐 아마 앞에 두 작품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18세일 것 같고, 뭐 이 작품은 18세는 아니지만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세대 자체가 이미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른이들을 위한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추천작 3작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디플 최애 작품 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